안녕하세요. 공단계 생장을 강의하는 김미래입니다. 자, 오늘 2단원 저희들 챕터 3 이제 정책을 이제 대안을 예측하고 분석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키워드. 자, 무엇은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며 정책 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분배적 측면을 분석한다. 이게 바로 정책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책 분석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책 분석하고 체제 분석을 한번 비교하셔야 되는데, 정책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체제 분석을 다 해요. 하뿐만 체제 분석 완전히 경제적 분석이고 비용 편익 분석만 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하는 게 이제 정책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KTX를 놓을까, 나중에 옛날에 우리가 부산하고 서울 간에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할까, KTX를 놓을까,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이제 막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체제 분석, 경제적 분석을 하면 무조건 경부고속도로 확장이 더 유리했단 말이죠. 그 플러스 이제 우리 정치적 분석, 사회적 분석까지 다 해보니 이제 KTX 놓는 게 필요하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런 KTX는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KTX를 놓자. 이런 정책 분석을 통해서 KTX를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이 가져올 비용 효과, 비용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까지 분배적 측면을 분석하는 게 정책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뭘로 바꾼다? 화폐 가치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뭐냐면 비용도 화폐, 편익도 화폐 가치로 바꿔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후생 극대를 추구합니다. 이런 경제적 분석이란 말도 쓰거든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때 비용은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까지 다 들어가요. 명시적분뿐만 아니라. 편익은 소비자의 잉여, 이거 다 화폐 가치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편익 모두 화폐 가치로 만들고 다양한 분야가 사업이고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다 화폐 가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 비용 편익이 다 화폐 가치니까 이게 편익이 더 크구나. 그래서 단일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에서 남는 장사인지 손해 나는 장사인지 압니다. 비용 효과 분석 같은 경우는 1억 떠서 도둑 한 놈 잡는다. 이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분석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적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제시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이 높으면 공공투자의 낮은 할인율을 제시해버리면 미래의 가치의 공공투자를 현재 땡길 때 높은 가치로 만들잖아요. 할인율은 덜 까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 투자가 좀 불리해진다. 요거는 굳이 막 열심히 할 필요 없고요. 좀 이따 우리 할인율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재 가격,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이 잠재 가격이거든요. 그걸로 측정을 해버리면 실제 가격과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용 편익 분석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기준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 건데 미리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년제 가치, 그래서 편익하고 비용을 현재로 당겼을 때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거나, 즉 그러니까 편익이 커야 되는 거죠. 이걸 칼도 힉스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대규모 사업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제 편익 비용비도 역시 1보다 클 때 타당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산에 기본적으로 한정이 없으면 수연제 가치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정된 예산에서는 편익 비용비를 보조적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율까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두 개는 할인율을 알 때고, 할인율을 모를 때는 내부 수익률로 구하시면 돼요.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들거나 편익 비용비를 1로 만들어 할인율을 구하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까지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봤으면 자, 다시 이제 우리 한번 키워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번. 자, 비용 편익 분석에서 높은 뭐를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때 확 까버리니까 장기 투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자, 그래서 편익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재 가치 초과하면 뭐는 0보다 크다. 앞에서 했죠? 수년제 가치는 0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경제적 타격 뭐 해야 돼요? 커야 잘 돼요. 내부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죠. 사회적 할인율을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리보다 내부 수익률이 클 때 타당성이 크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높을 때, 클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막 금리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뭐로 투자해요? 여러분 은행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산출물로 금전 가치가 환산하기 어렵다. 그럼 비용 효과 분석이죠. 그러니까 1억 넣어서 도둑놈 한 놈 잡는다. 1억 넣어서 도둑놈 두 놈 잡는다. 아니면 1억 넣어서 산불 하나 끈다. 1억 넣어서 도둑놈 한 놈 잡는다. 그래서 우리 도둑놈 잡는 거랑 아니면 우리 기본적으로 산불 끄는 거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거 한번 보세요. 1억 넣어서 도둑놈 한 놈 잡는 정책이 좋아요. 1억 넣어서 도둑놈 두 놈 잡는 정책이 좋아요. 도둑놈 두 놈 잡는 정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산출물이 동일하면 비용효과 분석은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뭐는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문제보다는 테마가 한정된 경우에 적합한 회의 방식이며 토론의 질보다 양을 중시한다? 오케이. 브레인스토밍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걸 한번 가져볼게요. 쭉 가져와서 한번 크게 보시면 불확실성과 미래 예측 중에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있습니다. 양적 분석의 예견 투사, 질적 분석의 추측이 있는데 이거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형계획 부터 이렇게 가는 게. 투사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연산적 계측, 경향 추정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고 어떠한 데이터도 없을 때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직관적, 전문적, 질적이라 하는 건데 브레인스토밍은 뇌가 폭풍을 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질보단 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에서 많이 쓰입니다. 델파이, 정책 델파이, 계층화 분석, 휴리스틱 이런 게 이제 추측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용들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받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 받는 내용들 보시면 자 지금 그래서 광범위한 문제, 복잡한 문제보다 테마가 한정된 경우에 토론의 질보다 양, 브레인스토밍이고요. 8번 한번 갑니다. 델파이 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 뭐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이다. 이건요 질적인 기법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전문가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래서 계속 서면 돌려서 합의를 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일반적인 델파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게 정책 델파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왜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냐면 우리 델파이는 전문가만 활용해요. 근데 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바로 정책 델파이. 정책 델파이는 나중에 얼굴을 깝니다. 얼굴 까고 나서 이제 우리 토론을 하니까 선택적 익명성이다라는 말을 쓰고 합의를 해도 되고 갈등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되겠습니다. 무엇은 연관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대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구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어땠을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공시를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저 같은 경우도 학원 강사를 안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교차, 영향,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이 노래 있죠. 어땠을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널 이런 내용들 교차, 영향,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한번 볼까요? 무엇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한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후에 표결로 바로 붙여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결 방안이 나오죠. 1번, 2번, 3번 나오면 이거를 30분간 토론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후에 표결로 붙인다. 이게 뭐예요? 명목 집단법 되겠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방만한 경영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솔직히 30분 토론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수적 결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뭐의 상황을 전제하여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 보수적이잖아요. 여러분 최악의 가정을 합니다. 최악을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보수적일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저도 약간 보수적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최악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보수 결정은 최악을 전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론의 개발, 정책 델파이, 정보의 충분한 획득 등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소극의 적극이에요. 여러분 이 적극과 소극의 개념을 보시면 여러분 합격할지 떨어질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한다. 우리 자료를 수집한다. 계획표를 잘 짠다. 이런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건 내가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이론을 개발한다. 알아본다.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한다. 이거는 불확실성 극복하는 적극적인 극복 방안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안? 적극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테마 3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원 정책 파트에서 예측 및 분석 파트를 오늘 가볍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요 내용 한번 키워드로 머릿속에 개념 싹 잡으시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예측 분석했으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또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